뭐 장사가 안 되는 자리 이거는 없는 것 같고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냐, 운영하는 사람의 이제 컨디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 팩토리소 대표 정소향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에 현재 총 6개 지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매장이 다 10평에서 20평 내외의 작은 동네 카페입니다. 뭐 메뉴라고 했을 때는 3가지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커피가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넌 커피류라는 커피가 아닌 음료들, 사실 먹거리에 또 들어가는 베이커리 음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커피를 좀 더 전문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커피만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고객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고객이 아니고 그분들이 뭐 부모님을 모시고 올 수도 있고 커피를 안 좋아하는 동료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자신의 아이를 또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뿐만 아니라 커피 아닌 음료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베이커리인데요. 베이커리 카페라고 했을 때 보통 외곽에 되게 크게 브런치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곳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저는 동네 카페에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주랑 또 일본은 저희 한국보다 커피의 역사가 더 앞서 있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작은 동네 카페들의 커피는 아주 기본이고요. 품질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샌드위치도 되게 많은 거예요. 전시되어 있고 판매하는 종류가 되게 많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커피 팩토리 소에서도 이제 3, 4년 전부터 샌드위치를 본격적으로 저희가 직접 만든 빵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분은 밤식빵 샌드위치를 해주세요. 어떤 분은 우유식빵 샌드위치를 해주세요. 이러면서 지금 그래서 그 정도의 베이커리류는 많은 분들이 좀 더 저희처럼 같이 고민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뉴 중에서 이제 저희 신길동 식빵이라고 있는데요. 동네 이름을 따서 했고 아마 전국에 저희 매장만 팔고 있을 겁니다. 건강도 같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식빵이고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생산하면 어떤 분이 막 3, 4개 한꺼번에 사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의 맛은 매일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을 어떻게 보면 3대 커피 중에 블루 마운틴, 하와이안 코나 이런 종류의 이제 커피들의 향미 이거를 좋아하게 돼서 그 향미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면 좀 비싸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커피들로 그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브라질에 가서 스페셜티 커피 몇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맛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고 했을 때 키워드는 비대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들이 매장에 방문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의 매출이 줄어든 만큼 다른 쪽에서 매출을 늘려야지 매장 운영이 되는데 고민을 하고 좀 더 집중했던 거는 바로 배달이에요. 커피는 한 잔 배달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배달비만 따로 뭐 4,000원, 그리고 수수료도 뭐 16.5% 뭐 이렇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10,000원 주문을 했을 때 5,000원도 안 되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로 주문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좀 높여야 돼요. 저희는 지금 12,000원의 최소 주문 금액을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음료 한두 잔으로 메꾸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집중했던 거는 먹거리예요. 음료 한두 잔은 쟁여놓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빵이나 쿠키 이런 거는 왕창 사서 쟁여놓고 드실 수도 있어서 최소 주문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메뉴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좀 맞춰놨고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리뷰 관리입니다. 평점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 4.0 이하면 사실 잘 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뭐 4.5 이상이면 평균 이상이면 그래도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는 요소가 되죠. 근데 그 평점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어제도 한 3, 4건 뭐 그 이상 또 리뷰가 달려있고 오늘도 그만한 리뷰가 계속 활발하게 달리면 처음 주문했던 고객도 한번 용기 내서 주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신규 고객이 새로 생기게 되는 거고 제가 바리스타로 이제 10년 넘게 있으면서 음료를 딱 드렸을 때 고객이 그냥 맛있었습니다 하고 가시긴 하지만 어떤 맛이었는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들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배달상으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리뷰를 남겨주시거든요.
당연히 좋았던 것도 남겨주시고 당연히 아쉬웠던 것도 남겨주시는데 그 아쉬웠던 부분들을 잘 듣고 반영해서 개선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고객님이 요청한 메뉴가 새로 나온 경우도 있고요. 1리터 커피라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집에서 쟁여놓고 먹고 싶습니다. 알아보니까 1리터가 가능해서 그것도 이제 개발을 했고 포장이 흘렸네요. 그랬을 때 이제 실링해서 나가는 것도 있었고 빨대 같은 경우는 비닐 포장 빨대를 잘 안 써요. 그게 이제 환경과 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썼는데 코로나 시대에는 포장 배달 시에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서 그걸 이제 저랑 좀 다른 철학이지만 그래도 그걸 이제 들여가지고 하고 고객님들이 그런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또 신뢰를 많이 갖게 되고 좋은 평가를 또 받게 됐던 것 같고요. 언제나 음료 품질은 괜찮았는데 뭐 20분, 30분 걸려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품질이 저하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한여름에는 많이 들려가지고 남편을 라이더로 등록시켜서 배달을 시킨 적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관리들을 하면서 배달 매출을 높이는데 많이 노력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겠다고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다양한 카페들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바리스타들의 인생은 창업 전까지는 최저임금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제 자신의 열정을 봐주고 재능을 봐주는 곳에서 한 곳에서 되게 오래 일을 하면서 몸값을 높여가고 또 그만큼 재능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회사와 함께 카페와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많은 경험을 해서 처음 시작은 화려하게 시작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창업 자체가 아니고 창업을 하고 그걸 운영해가는 노하우, 오래 갈 수 있는 그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힘은 정말 한 곳에서 오래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 또 가질 수 있는 이제 땀량을 키워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업을 하면 자리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남편이 되게 반대를 했는데 안 되는 곳이잖아. 다른 될 만한 곳에다가 들여. 뭐 저는 그 학원가에 대한 애정이 좀 있어가지고 좀 고집을 부려서 이제 커피팩토리 쏘라는 브랜드를 만들 때 같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매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분석을 해보면 이게 가격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인테리어 때문일 수도 있고요. 저희의 서비스 정신, 그러니까 직원들의 그 역량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고 난 이후의 매출 차이로 봤을 때 같은 곳에서 자리가 뭐 장사가 안 되는 자리 이거는 없는 것 같고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냐, 운영하는 사람의 이제 컨디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카페가 안 되는 곳이고 좀 힘들어 하신다면 원인을 좀 잘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혹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알려서 새로운 마음으로 좀 절박한 마음으로 운영을 해가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조언을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스타들은 아마도 동네 카페로 창업을 하시게 될 텐데 말 그대로 이 동네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여기 카페가 생겼네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효과적인 게 어느 순간 이렇게 앞을 보고 지나가다가 배너가 있네 한번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용기 내서 들어가게 되고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배너랑 포스터는 좀 잘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매장 앞에 잘 보이게 놓으면 매출에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제가 쓴 100년간의 동네 카페 만들기라는 책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도 그걸 읽어보시고 좀 용기를 내서 실제 이행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 바리스타로 살면서 이 길이 맞나 그른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을 내면 좋겠다 제안을 해서 제가 그걸 받아들이게 됐고 1년 정도 준비해서 올 2월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영업자로 살게 된 이유가 10수년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젊은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보람 때문인데요. 이들이 갖고 있는 정말 큰 가능성들을 터트려 주려면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 제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저의 향후 목표도 수년 내에 탄자니아로 돌아가서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행착오를 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더 바라는 일은 탄자니아의 바리스타들이 자립을 해서 자신의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에브리데이 해피 커피 TV